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3년 1월 3일 비트코인 관련 마켓 브리핑 지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24시간 시장 브리핑 첫 번째는요, 바로 암호화폐 시총입니다. 암호화폐 시총이 그래도 이제 8천억을 넘겼네요. 이 암호화폐 시총이 얼마가 넘어야지 그래도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1조를 기준으로 봅니다. 암호화폐 시총이 아직 1조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시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가망이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겨우 1조도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 1조도 되지 않는 시장이 10조가 됐을 때 지금 마이너스만 80%, 90% 되신 분들이요. 네, 걱정할 필요 없겠죠. 지금 자리에서 1조만 조금 넘어도 마이너스가 많이 회복되실 거예요. 아무튼 암호화폐 시총이 하루빨리 1조 달러를 달성하기를, 빨리 올라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어저께 1% 정도의 상승이 좀 있었네요. 그리고 이 현물 거래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선물 거래량도 많아지고 있고요. 현물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동성이 많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저께 하루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좀 나왔던 시장이었다. 시장이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 리뷰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으로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현실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일단 인플레이션은 줄어들고 있고요. 경기 침체도 아직 겉으로 드러난 지표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마지막 2주 동안 가격 하락했다. 그리고 이 하락된 가격 16,400불에서 17,000불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023년 암호화폐 가격의 반등 여부와 언제 반등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확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재민의 설립자 윙클보스는 재민의 고객 자금 9억 달러를 빚지고 있는 드시즈 그룹 CEO 베리 실버트를 비난하며 FTX 파문이 계속해서 확대됩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어떤 뉴스가 올라왔었죠. DCG 그룹과 FTX 햄 벤크먼이 합작해가지고 2022년도에 큰 하락을 야기했던 루나 코인을 공격했다. 어? 자기네들은 여기저기 막 공격을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은 거죠. 네, 응가응보라고 하죠. 인가응보. 네, 아무튼 이 친구들 정신 차리고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 망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죠. 얘네 때는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근데 얘네가 망하면 우리도 망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경제 데이터와 더불어 기업의 경기 침체를 어떻게 정할 계획인지 달려 있다. 2022년 경제 데이터는 기대 이하였고 연준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때보다 매파적이었다. 네. 이게 좀 재밌어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을 강세로 생각을 했을까요? 약세로 생각을 했을까요? 네, 2022년도가 처음 생각할 때 2021년도 말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2022년도를 강세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022년도는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경제 활동이 다시 늘어나고 시장에 돈도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뭐 훨씬 더 좋을 거다. 분위기는 좋을 거다. 다들 투자하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022년도는 망했죠. 그런데 2023년도는 그와 반대입니다. 2023년도가 다 되기도 전부터 사람들은 2023년도는 최악의 한 해가 될 거예요.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라고 막 겁을 주죠. 근데 제가 그동안 뭐 코인 할 때도 그렇고 그동안 주식할 때도 그러고 보면은 연말 연초 했던 계획은요. 다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때 어떤 예상들 예측들은 거의 다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2023년도 다들 끝났다 하는 거 보니까 2023년도 투자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지금 2023년도는 다들 어려울 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제 또한 아시아 규제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SEC는 미국 증권거래소죠. 코인하고 증권하고는 달라요. 근데 왜 SEC에서는
왜 코인을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냐? 증권과 코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코인을 처음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채굴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그 노동의 대가로 어떤 대가를 받아내는 건데, 증권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이번에 주식 뭐 만 개를 발행합니다. 뭐 10만 개를 발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코인들은 채굴을 통해 갖고, 예, 코인이 배포가 됐었는데, 이 채굴을 하다 보면 수많은 전기들이 들어가고 불필요한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에서도 야 굳이 우리 하지 말고 POS 그냥 지분 증명으로 해가지고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예, 스테이킹을 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자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EC 입장에 봐서는 야 이거 증권이랑 똑같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 찍어내는 거잖아. 야 그럼 니네는 코인이 아니라 증권이야. 증권으로 들어와야 돼. 니네가 이거를 사고 팔고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니네가 이거 가지고 사고 팔고를 하고 있잖아. 그 우리 가날이야.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리플이 거기에 걸린 거죠. 리플이요. 예. 리플 같은 경우도 채굴이 없고 그냥 찍어냅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일단 리플이 걸렸고, 또 리플이 만약에 이번에 SEC와의 소송에서 만약에 진다? 현재 POS 코인들도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POS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럼 이더리움도, 예, 증권용 코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증권용 코인으로 분류시키느냐 마느냐가 이런 찍어내는 코인이냐 채굴하는 코인이냐라고 구분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규제 기관에서는 이거를 중앙화가 되어 있느냐 탈중앙화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주주들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합의해가지고 주식을 더 많이 발행할 수도 있고 걷어들일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도, 예,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예, 중심화가 돼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단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증권형이라고 보는 거고, 완전히 탈중앙화 돼 있어가지고, 어? 만약에 그 누구도 이 시장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비증권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탈중앙화가 이 증권형 토큰이냐 비증권 토큰화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호재와 악재입니다. 홍콩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 허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사가 어제 있었죠. 이거는 호재. 영국 형제 브로커 이용 시 암호화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것도 호재. 예, 리도 파이낸스 디파이 TVL 1위. 예, 메이커 다오 추월했다. 이거는 뭐 리도파이 렌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디파이에서 총 투자 금액에, 예, 그래서 1위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리도 파이낸스가 11% 상승했다라고 하나요? 예, 바이낸스가 곧박수로 인수해서 한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기사도 어제 있었죠. 이것도 호재. 예, SSC 나폴리, 예, 여기 김민재 선수가 있는 축구팀이죠. 여기에 두나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스폰을 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거는 쓸데없는 짓. 예. 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전 이장 오늘 1심 선고받는다. 네, 거래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좋은 기사 중에 하나죠. 네, 아무튼 오늘 이슈들은 이런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24시간 동안 등록폭이 컸던 코인 중에 하나가 1등이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업천당 물량이 엇나게 된다라고 해서 락업이 풀리면서 시장에 물량이 풀린다는 소문이 있어서 하락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만, 오히려 솔라나가 상승을 해버렸다. 지금도 상승한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기술적 지표를 볼 때 저는 뭐라고 그래요? 매도가 나오면 매수를 하고 매수가 나오면 매도라고 그러죠. 지금은 뭐가 나왔어요? 매도가 나왔죠. 1시간 차트는 볼 필요 없어요. 일본을 봤을 때 매도 차트입니다. 매도가 뜨면 어떤 자리다? 매수해도 되는 자리다. 이거는 거꾸로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예, 모닝 브리핑을 해드릴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말한 대로 됩니다. 이거는요. 네,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 현황입니다. 어저께 총 1156만 달러가 청산됐고, 그중에서 롱이 21%, 숏이 78%, 예, 숏이 훨씬 더 많이 청산당했죠. 어저께 떨어질 거라고 베팅했던 사람들이, 예, 다들 손해봤다. 네,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사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11시 45분에 미국 제조 구매 관리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5시 55분에 독일 실업률, 그리고 10시에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오늘은 독일 쪽 지표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또 독일 쪽 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럽 쪽에 대한 모든 기준은 독일로도 많이 잡거든요. 독일이 유럽을 대신해서 지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 독일 실업자율 좀 높게 나오고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 좀 떨어지게 나오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트윗입니다. 비트코인 2023년은 상승할까 하락할까? 네,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상승할 거라 그러면 하락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락할 것 같다고 하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2023년도는 올라갈 것 같네요. 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뭐 누르셔야 된다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